안녕하십니까. 신부전의 영양관리에 대해 말씀드릴 저는 서울 아산병원 영양사 김지연입니다. 처음 이 시간을 준비하려고 시작을 했을 때 신부전의 영양이나 식사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환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자주 들었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신부전으로 병원에 왔다.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 식사 말고 심장에 좋은 특별한 비법은 없을까?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할까? 그냥 먹어야 하는 음식과 나쁜 음식만 알려주면 좋겠다. 저 음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병원에 입원해서 먹은 저 음식 새삼 못 먹을 음식이다. 입맛도 없는데 꼭 저 음식을 해야 할까? 참 어려운 문제이고 또 알아도 실천하기 힘든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가려진 말씀은 이 시간 끝날 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부전의 위험 요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의 위험 요인으로는 질환, 약물, 생활습관 등이 있고요.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요법, 수술, 시술 등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생활습관과 연관된 몇 가지 요인들, 식사요법, 운동, 금연, 금주 등 우리의 노력도 중요한 치료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의 좋은 영양 상태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나만의 심장 건강을 위한 식사요법이 그 출발입니다. 질환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심장의 영양 불량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식사를 통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 공급마저 무너진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수술도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에서 제시하는 식사요법과 관련된 신부전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고 이해를 돕고자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의 부담 감소, 근육 강화, 식욕 증진, 합병증 예방 등에 도움이 되는 체중 관리, 운동, 금연, 절주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심장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한 최선의 지름길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강하고 균형된 식사를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종 및 복수 조절, 혈압 관리, 증세 완화 등 컨디션 호전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염식을 꼭 실천해 주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분 제한을 동반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분 제한이라 함은 제한의 의미이지 금지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나트륨 혈증이 매우 심할 경우 담당 의사 선생님 처방하에 일시적으로 치료적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평소 신부전이 있는 분이라면 일반 성인에서 권고하는 수치와 같이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수분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강하고 균형된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요? 보통 심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으시면 심장이 좋다 하더라, 혈행이 좋다 하더라 하는 단일 영양소나 고용량 제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 건강은 그러한 영양소 하나에 의해서 챙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러한 간편한 비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밥을 필두로 한 당질이 위주인 곡류군은 열량의 주요 공급원이고요. 고기,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이 주류인 어육류는 체조직, 체근육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대사작용의 조력자이자 비타민, 무기질이 많은 채소류와 과일류, 그리고 필수 지방산 흡수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기름과 칼슘의 공급원인 유제품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사를 종종 자전거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전거 바퀴를 구성하는 식품들이 어느 것 하나 너무 튀거나 부족하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균형된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림인데요. 신부전에서 말하는 어떤 식사도 일반적인 건강한 식사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된 식사를 나에게 알맞게 먹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게 필요한 하루 열량과 단백질 요구량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과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 규칙적이고 균형된 식사와 영양가 좋은 간식을 섭취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처럼 염분, 단순당,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부전에서는 저염식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솔직히 소금이 꼭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소금은 나트륨이 주 성분이고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무기질입니다만 한국인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연유 비타민이나 무기질보다 훨씬 과하게 섭취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에서 저염식을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종, 복수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이뇨제에 의한 나트륨 제거 효과를 증대시켜 윈윈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염분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와 신부전에서 권고하는 일일 염분 섭취량은 나트륨은 2000mg, 소금은 5g입니다. 2005년 대국민 저염 섭취 영양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가 5000mg으로 권고량보다 한 2.5배 정도 더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후 영양사 협회와 학회에서 꾸준히 저염 사업을 추진하면서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권고량을 웃도는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일 5g의 염분 섭취량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량 2g을 제외한 3g을 하루에 3끼로 나눠서 매 끼니 소금 1g씩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을 맞출 때는 소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소금 1g과 같은 조미료로 간장 5g, 고추장, 된장 10g, 케찹은 30g, 그리고 마요네즈는 70g 등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조미료는 제시된 분량만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부전에서 말하는 균형된 저염식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하루 2000칼로리 한 끼 식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밥과 국, 그리고 어육류와 채소찬이 포함된 일식 4찬의 일반식을 요리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식은 소금 5g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염식을 적용하면 메뉴의 구성이 빠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양소가 빠지진 않지만 소금 1g을 기준으로 해서 조리를 최소한 싱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이러한 저염식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염식을 실천하실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부터 제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염분 섭취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절임류와 국, 찌개, 전골탕 같은 국물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에 가능한 한 젓갈이나 장아찌류는 구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김치도 한두 쪽 정도로 줄여가시고 그리고 매 끼니마다 국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국을 만드시는 시간에 다른 반찬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드시면 좋고 만약에 국을 드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더기 위주로 소량씩 드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염분 사용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반찬을 할 때 소금을 대여섯 숟가락 써야 내 입에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갑자기 반 이상 확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9홉, 8홉, 7홉 이렇게 서서히 염분량을 줄여가면서 저염식을 실천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경험하셨지만 저염 소스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 자체에 간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염분 섭취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섭취 열량이 높을수록 염분 섭취량도 많은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음식을 한다라고 할 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염분이 함유된 조미료를 제외한 양념, 예를 들면은 설탕, 깨,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식초, 파마늘 같은 양념류는 일반식과 똑같이 준비를 하시고 추가로 따로 저염 소스를 만들어서 곁들이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향긋한 봄나물 반찬이 있다라고 할 때 개인마다 기호가 다 다르시겠지만 초고추장 소스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고추장에 보시는 것처럼 갖은 양념으로 맛과 분량을 더하시면 더욱더 큰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기나 쌈 메뉴에 잘 어울리는 된장, 쌈장이나 간장, 소금 등도 저염 소스를 활용하시면
어떤 소스를 만드는 수고로움 이상의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짠맛 대신 식초나 레몬즙 등 새콤한 맛이나 고소한 맛도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당길 때는 소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고추장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고춧가루나 청양고추, 마늘, 생강 등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 대신에 숭늉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체내 나트륨 배출에 효과가 있는 칼륨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그리고 식사하실 때 채소 반찬을 충분히 많이 드시고 당뇨 등의 질환이 있지 않다면 과일 간식도 즐기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분들의 정서적 지지와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외식이 많이 줄긴 했지만 외식을 하신다라고 해서 내 상황이 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염식을 실천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염분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샤브샤브나 이러한 비빔밥의 경우 내가 양념장을 조절해서 섭취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주문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미리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미 간이 되어 있다면은 소금이나 간장 소스는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국물류는 최대한 안 드시거나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어 가공식품을 드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제품들의 영양 정보를 비교하신 후에 최대한 염분 함량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자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사실 몇 문장은 제가 상당히 많이 순화를 했는데요. 젊은 환자분들도 그렇고 8순, 9순 되신 어르신분들께서 내가 일평생 내 입에 맞게 간간하게 맛있게 먹어왔는데 병원 저염식 정말 못 먹을 음식이다. 영양사 맛없는 음식 준다라고 가끔 혼내시기도 하지만 또 간간히 그런데 내가 저염식을 먹다 보니 퇴원해서 예전처럼 먹으니까 너무 짜더라. 앞으로 조금씩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이러한 말씀들 덕분에 제가 희망을 갖고 또 환자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